만약 내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때요? 당신은 지금 정말로 살고 있나요? 아니,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숨은 쉬고 있지만 진짜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시간이 끝없이 주어질 것처럼 행동합니다. 나중에 해야지라는 말로 대화를 미루고 언젠가 이루겠다는 핑계로 꿈을 서랍 속에 넣어둡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 그런데 일부러 외면하는 진실이 하나 있어요. 당신은 언젠가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우울한 얘기처럼 들리나요? 아니요, 이건 경고가 아니라 초대장이에요.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삶에서 깨어나라는 초대장이죠. 20세기 가장 통찰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빚어내는 필수적인 지평선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무서운 운명처럼 느껴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진짜 의미를 부여하는 원동력이죠. 그런데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그 사이 우리는 삶을 하찮은 일들로 채우며 진짜 중요한 것들을 외면하죠. 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허락도 없이요. 여기서 제가 묻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시간을 사용하고 있나요?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사용한다는 건 당신의 소중한 하루를 정말 가치 있는 무언가에 투자하는 거예요.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요?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싶나요? 어떤 꿈을 꺼내 다시 붙잡고 싶나요? 당신은 지금 진짜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주어진 부품들로 조립된 삶을 그냥 유지하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사회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삶을 살다가 결국 그 조립품이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삶은 언제 시작될까요? 바로 부정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정직하게 그 답을 찾을 때 말이죠. 성공, 박수, 급여, 인정 같은 것들이 당신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도록 놔두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안 깊은 곳에서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 내 양심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지? 이 질문들은 당신을 극적인 선택으로 몰아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작고 조용한 반란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 침묵 속에 감춰둔 진실을 드디어 말하기,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직업을 떠나기, 혹은 오래된 원한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용서하기, 이런 것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작은 선택들이 깨어나는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을 마주하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일찍 은퇴하고 글을 쓰기 시작한 교사, 미뤄왔던 책을 읽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한 어머니, 멀어진 아버지와 결국 화해한 아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건 웅장함이 아니라 현존입니다. 현존이란 지금 여기에서 진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통화는 바로 이 현존입니다. 죽음을 향해 산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어디에 둘지, 어떤 목소리를 따를지, 그리고 무엇에 정직하게 응답할지를 선택하는 용기를 갖는 거죠. 외부 대본이 아니라 당신 자신만의 삶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드러움도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면 관계의 질감이 달라집니다. 한때 선택사항처럼 느껴졌던 전화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고 작은 친절이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불만을 내려놓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사랑의 경제를 가르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것은 당신을 가장 정직한 버전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죽음을 인정하면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는 대신 그것을 통합하며 내면의 부름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건 고립이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공동체와의 유대를 더 깊게 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기에 더 기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오래 남을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어집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게 불편한가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연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끝에 대한 두려움이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당신이 하는 일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내 가치관과 맞는가? 밀었던 사람에게 전화하고 진실된 문장 하나를 말하고 하루 10분이라도 진짜로 원하는 걸 위해 시간을 써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은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슬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해가지 마세요. 슬픔은 당신이 사랑했고 사랑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우리의 상처가 실패가 아니라 변화의 지도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면 각 선택이 의미 있는 선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마치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살고 있나요? 아니면 유한한 시간을 진짜로 사용하고 있나요? 이 질문은 판결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당신을 더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게 하세요. 당신이 세상에 남길 마지막 흔적은 정직한 삶일 겁니다. 오늘 당신은 어떻게 숨쉬고 말하고 움직일 건가요?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경계선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삶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릴 겁니다. 아무 형체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이요.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로 당신 자신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대본을 그냥 따라가고 있나요? 이 질문 무겁게 느껴지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마주하는 건 자신의 유한함, 즉 언젠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직면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살며 진짜 중요한 것을 외면합니다. 끝없는 업무, 실현되지 않는 약속들, 그리고 끝없이 울리는 알림들 속에 자신을 묻어버리죠. 그 결과는 뭘까요? 우리는 점점 더 살아있다는 느낌에서 멀어집니다. 매일이 전날의 반복처럼 느껴지죠. 가끔은 모든 일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 안에 내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중요한 게 빠져있다는 걸 아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요. 칼 융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기를 거부한다. 그것이 우리를 너무 두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숨습니다. 일정을 가득 채우고 산만함에 빠지고 해야 할 일들로 도망칩니다. 너무 바빠서 결국 내 존재를 잊어버리죠. 혹시 이런 감각을 느껴본 적 있나요? 매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딘가에 묻어둔 진짜 나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요.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존적 무감각입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이 상태가 처음에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는 것보다 안개 속에서 걷는 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죽음은 실제하고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정할수록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죽음을 수용하기 전까지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멈춰서서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나요? 나는 진짜로 살고 있는가? 우리 문화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소셜미디어, 끝없는 소비, 끊임없는 서두름, 이 모든 것이 고요 속에서 기다리는 불편한 질문을 피하려는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망친다고 해서 죽음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건 곧 삶을 부정하는 겁니다. 끝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이 진짜로 의미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안개가 걷히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본질적인 것들은 영원히 미룰 수 없다는 거요.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무서운 일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사랑, 더 큰 명료함, 더 큰 의도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깨어난다는 건 아프지만 잠든 채로 남아있는 건 당신의 삶 전체를 대가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죽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경계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누군가의 죽음, 예상치 못한 상실, 혹은 삶의 한계가 당신을 깨우는 순간이 오죠. 그 순간은 불편합니다. 날것이고 방향을 잃게 하며 당신을 편안함에서 찢어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벌지 못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건 진정성 있게 살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융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배신하면 고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라는 핑계 속에 진짜 삶을 미룹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끝없이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갈 건가요? 아니면 오늘을 당신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 진짜로 살아가는 첫날로 만들 건가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말기 환자들과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공포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만한 관객처럼 삶을 흘려보냅니다. 깊이로 뛰어들지 않고 진정으로 선택하지 않고 완전히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진실은 간단합니다.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매 순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말하고 사랑하고 선택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삶으로 이끌린다. 죽음을 마음속에서 실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를 지배하던 해야만 한다는 것들이 무너집니다. 표면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본질적인 것들이 불타는 명료함으로 떠오릅니다. 이 깨어남에는 비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잠든 채로 살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깨어날 것인지요.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초대장입니다. 시간이 지나기 전에 중요한 것을 마주하라는 초대장이죠.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진정성 있게 산다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도전입니다. 진정성은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대본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정의한 성공, 사랑,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찾아가는 겁니다. 당신은 그들의 목소리를 따라 살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나요? 진정성은 당신의 삶을 자신의 손에 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가장 깊은 진실과 일관되게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삶은 판단의 두려움이 아닌 내면에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보장 없이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받아들이며 때로는 편안함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도전입니다. 죽음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불꽃이 꺼지기 전에 삶의 강렬함으로 타오르도록 부르는 힘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유는 벌이 아니라 깊은 책임이다. 자유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명을 벗겨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이나 사회 혹은 다른 사람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대신 매일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진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사라지고 있습니까? 진정성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순간순간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심지어 자신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진정성은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융은 자아가 정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갱신을 요구하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삶은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깊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당신 자신만은 느낄 수 있는 선택들 속에 진정성이 담깁니다. 그것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솔직하기 위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비록 조용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당신이 남기는 흔적으로요. 당신은 단순히 흉내내고 남이 써놓은 대본을 반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창조는 두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진실에 충실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인정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삶은 결코 확실성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능성이라는 선물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러니 선택하세요. 떨리는 손으로라도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그리고 그 다음 걸음도요. 진정성은 거창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꽃 같은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작고 소중한 불꽃. 그 불꽃은 당신의 본질이자 진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임무는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삶의 끝에서 죽음 앞에 섰을 때 기다리는 질문은 단 하나일 겁니다. 나는 정말로 내 삶을 살았는가? 죽음은 멀리 있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매 순간 속에 존재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 충만히 살고 있는가?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긴박하게, 더 의도적으로, 더 용감하게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음을 기억할 때 모든 순간은 신성해집니다. 시간은 낭비할 것이 아니라 존중할 것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선택하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진실을 말하세요.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내면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들을 잘라내세요. 그리고 당신의 불꽃을 보호하세요.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 말을 듣는 동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을 적어두고, 나누고, 살아내세요. 왜냐하면 그 불꽃이 바로 변화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씨앗이라도 당신이 그것을 간직하고 지킨다면 결국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켜야 할 진실은 무엇인가? 이 순간이 지나가지 않게 하세요. 여기서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나는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고 이 메시지가 필요할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